은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거실 복도에서 들리는 건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은숙은 이불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언제나 그녀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24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추위를 타는 편이었으니까요. 은숙은 수돗물을 바다 주전자에 담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이세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지연아, 깼니? 물 끓이는 거였어. 아, 네. 저 출근 준비해야 해서요.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내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단독주택. 은숙이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마당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담벼락은 낡았지만 튼튼했습니다. 아들 진수가 결혼하고 나서 따로 나가면 전세금도 부담이고 같이 살면 서로 편하잖아요. 하며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었습니다. 분식집을 접은 건 그보다 조금 더 전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줄고 재료비는 올랐습니다. 은숙은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쉬는 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은숙은 몸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그래도 아프면 하루쯤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빴습니다. 둘 다 회사에 다녔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은숙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은숙의 이름으로 된 계좌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주인이시니까요. 며느리가 한 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면서요. 은숙도 웃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은숙의 6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또 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쓸어 넘기다가 이내 포기했습니다. 염색할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고등어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대신 달걀 한 판을 샀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요. 은숙은 실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도 바쁘니까요.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저녁 6시. 은숙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거실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저녁 먹자. 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숙은 밥그릇을 덜어주며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대답은 짧았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그릇을 닦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전기세를 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면서도 고마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지갑에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이름은 김은숙. 금액은 21만 원. 그녀는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구나. 무엇을,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도 은숙이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만 있었습니다. 은숙은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은행 어플을 눌렀습니다. 거래 내역 화면이 떴습니다. 전기요금 21만 원, 수도요금 3만 8천 원, 가스비 14만 원, 인터넷 요금 4만 5천 원. 모두 자동이체였습니다. 모두 은숙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들어온 게 3년 전이었습니다. 36개월. 매달 공과금만 대략 40만 원씩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800. 은숙은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허무해서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낼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초점이 흐려진 것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은숙은 방을 청소했습니다. 며느리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영수증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치우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백화점 영수증이었습니다. 구두 한 켤레에 23만 원, 가방 하나에 48만 원. 은숙은 영수증을 도로 놓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구두 한 켤레가 전기세랑 비슷하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쓸 곳이 다른 것뿐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꾸미는 데는 쓰지만 집안 살림엔 안 쓰는 겁니다. 은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 6시 반 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은숙은 식탁에 반찬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상이었습니다. 진수는 별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7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녁을 먹었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은 설거지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네?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아들이 거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은숙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그런 거 누가 내는지 알아? 진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둘이 쓰는 전기, 물, 가스비를 엄마가 3년째 내고 있어. 한 달에 40만 원 넘게. 그게 3년이면 얼마야? 1,800만 원이 넘어. 숫자를 들은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숙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돈이 많아서 낸 게 아니야. 분식집도 접었고 지금은 저금 깨서 생활하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런데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지.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 그건 엄마 집이니까. 엄마 집이면 엄마가 모든 돈을 내야 해?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너희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엄마는 가족이니까 더 서러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릇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말한 건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괜히 분위기만 나빠진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 은숙은 이불을 당겨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은행에 가야겠다. 무엇을 할지는 정해졌습니다. 자동이체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새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통장.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은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동이체 해지하려고요. 은숙은 준비해온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4개의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부 해지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다른 통장으로 옮기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끊어주세요.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11시쯤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은숙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세탁기가 안 돌아가요. 은숙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안 돌아가는데? 전기가 끊긴 것 같아요. 아까 출근하려는데 현관 비밀번호도 안 눌러지고. 은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동이체 해지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럼 전기세를 어떻게 내요? 내가 내면 되지.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저희가 어떻게 그걸 다 내요? 한 달에 얼마인데? 40만 원 정도? 은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냈어. 이제는 내 차례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은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은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괴팍해졌어요? 가족끼리 돈 갖고 이러면 쓰나? 은숙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가족이라서 그러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은 가족이니까 내가 냈고 이제는 가족이니까 내가 내. 진수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돈이 많아서 낸 게 아니야. 너희가 가족이니까 냈어. 근데 너희는? 가족이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며느리가 전화했더라. 세탁기가 안 돌아간다고. 그게 제일 먼저 걱정되더라고. 엄마 마음은 걱정 안 되고.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숙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홀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각자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혼자 된장국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한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없이 받기만 한 쪽이 너무한 거였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거실 전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은숙은 불을 켜려다가 멈췄습니다. 아껴야지. 이제는 내 돈이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어딘가 후련했습니다. 은숙은 자기 방 전등만 켜고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냉랭한 관계로 계속 살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었으니까요. 자기 돈의 주인, 자기 삶의 주인.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은숙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은 각자 먹었습니다.
은숙은 그 침묵이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목요일 오후 은숙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감나무 아래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러다간 못 살아. 당신 엄마 너무하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전기세도 밀렸고 수도세도 내야 하고. 그러게. 내가 말해볼게. 은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빨래 집게를 쥔 채 가만히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은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은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이사 갈게요. 은숙은 수건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사? 네. 지연이랑 얘기했는데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주말 안에 짐 빼고 나갈게요. 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보였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은 홀로 부엌에 섰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은숙은 안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짐을 나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구가 끌리는 소리, 박스를 쌓는 소리.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은숙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만 챙겨 나갔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 가요. 은숙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는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진수야. 네. 은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잘 살아라. 건강하고.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도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공간. 소파가 있던 자리엔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도 가져갔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집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습니다.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산 집, 남편과 함께 꾸민 집, 아들을 키운 집, 그 집이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은숙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들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은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고 지치고 외로운 얼굴. 그날 저녁 은숙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이 없어서 바닥에 놓고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밥 한 공기.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동이체를 끊지 말걸. 그냥 참고 살걸. 아들한테 말하지 말걸.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자신은 계속 작아졌을 거라는 걸. 계속 무시당했을 거라는 걸. 은숙은 밥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불을 껐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뭘 하지?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숙은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언젠간.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언젠간 잠들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올 거였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 은숙은 마지막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채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일요일 아침, 은숙은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은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주름진 얼굴.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회관 게시판에 붙은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급식 봉사자 모집. 은숙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라면 한 봉지, 계란 한 판, 김치 한 통. 장바구니가 가벼웠습니다. 혼자 먹을 만큼만 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 계란 하나 풀어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월요일 오전, 은숙은 마을회관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자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봉사 신청하러 왔어요. 아, 급식 봉사요? 좋아요. 이름이랑 연락처만 적어주세요. 은숙은 신청서를 받아 적었습니다. 김은숙. 펜을 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나오시면 돼요. 11시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주 3번 마을회관에 나갔습니다. 봉사를 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숙 씨, 가족은 어디 있어요? 은숙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따로 살아요. 아이고, 그럼 혼자 사시네요? 네, 혼자예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참 부모 모시기 싫어하잖아요. 은숙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내가 제일 든든한 가족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그 말 참 좋다. 은숙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11월 어느 날 은숙은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였습니다. 이제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숙 마이너스 18,400원 납부 완료. 은숙은 고지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불빛은 약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건 그냥 전기세가 아니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삶의 증명서야. 집으로 들어가 거실 전등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텅 빈 집, 혼자 사는 집.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주인은 자기였으니까요. 이 불빛의 주인도 자기였으니까요. 그날 밤 은숙은 핸드폰에 저장된 아들의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연락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뭐라고 쓰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적었습니다.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있어. 건강 챙기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언젠간 이해하겠지. 아들이 언제쯤 자신을 이해할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영영 이해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의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들, 이제야 내 불빛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에게 받는 효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효도. 다음 날 은숙은 거실 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방을 비췄습니다. 은숙은 그 빛 아래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집도 이 불빛도 이 삶도 모두 자기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전등 아래서 내 인생을 산다. 창밖으로 겨울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은숙의 얼굴에도 빛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은숙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 자기 불빛의 주인.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